칼같이 깎아서 들어가는 낮은 저상탑 2.1m짜리 저상탑이 있어요. 1300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퍼맨입니다.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가볍게 시작한 유튜브인데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인 차량 구입, 저랑 같이 일할 차량을 구입할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한 거금이 들어갑니다. 물론 할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달달이 내는 돈은 실제 벌어들이는, 생수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나눠서 내려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물량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신입 예비 기사님들은 더더욱 그러실 텐데요.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차량이 있어야만 생수 일을 할 수 있나요?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용이 좀 약간 불안정하셔서 할부 자체가 되지 않아서 차량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과 그런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차량 구입에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 크게 두 분류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되도록이면 차량 구입을 권장드리고 신용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임대라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임대를 하시다가 나중에 번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시는 수순으로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막막해요. 내가 확실하게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 구입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에 대한 막연함, 그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선탑을 하세요. 선탑을 하시면 이 일이 내 일이다, 아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어렵네 라고 판단이 드실 거예요. 선탑 이후에 그 확신이 드실 때 저 같은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일자리가 있나요? 일을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선탑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나 마나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일자리에 대한 확신을 선탑 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 선탑을 타시는 예비 신입 기사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최대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어디에 일자리가 있고 차량은 이런 식으로 구입하시는 수순으로 가시면 된다. 그리고 화물 종사 자격증은 이런 수순으로 취득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수 배송 차량 종류와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차량을 구입하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차와 가스차. 전기차는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50만 원 정도 월 유지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가스는 연료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대신에 훨씬 간편합니다. 그냥 가스 충전하고 배송하고, 가스 충전하고 배송하고, 시간과 돈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충전을 하는 시간이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길거든요. 그리고 80% 정도 충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100%까지 다 충전하려면 1시간 40분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 이 정도의 장단점이 있고, 가스차의 차량 유지비가 궁금해요. 가스차는 운행 거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1년, 2년 후에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때의 시세에 맞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한 달 달달이 가스비가 유지비로 소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유지비는 없느냐?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갈아야 되고요.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유압 호스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전기차의 차량 유지비가 궁금해요. 전기차 기준으로는 한 달에 20에서 3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가 꽤 나죠. 10만 킬로에 한 번씩, 엔진은 없으니까, 모터니까 미션 오일만 갈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씩 주간 주행등이나 전조등이나 이런 담화들이 나가요. 그러면 그거만 EV 전용으로 갈아주면 굉장히 간편하게 유지 보수를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센터랑 사시는 곳이 가깝다라고 하시면 저는 전기차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거리가 조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스차. 거리가 되면 중간에 충전을 한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전기차 한번 충전하면 250km 정도 가는데 그 안에 웬만하면 다 끝나긴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리가 센터와 집의 거리가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가스와 전기차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가스차와 전기차 고려해야 할 점은? 가스차가 전기차보다 힘이 약간 부족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악셀을 조금 더 힘껏 밟다 보니까 그만큼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악셀을 밟는 순간 가스 소비가 더 많아지고
분사되는 가스량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전기차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좋아요. 전기차 모시는 지금 현재 기사님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인데, 비가 오는 날에 전기차 악셀 세게 밟으면 헛바퀴 돌면서 한 바퀴 360도 확 돌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굉장히, 순간 파워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언덕 같은 데 올라갈 때에도 탁 걸리면서 천천히 쭉 이제 올라가는 그런 힘이 느껴져요. 생수를 300개, 400개씩 터라도 언덕은 다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전기차는 파워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 면에서는 가스차를 전기차가 훨씬 더 압도하고, 유지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편의성 부분에서는 가스차가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제가 뭐 두서없이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면 대본이 없어요. 저는 대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서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 종류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탑의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하이탑, 정탑, 저상탑이 있어요. 이 3가지의 장단점을 설명드릴게요. 하이탑이 궁금합니다. 하이탑 같은 경우엔 생수를 들고 올라가서 물을 쌌거나 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허리를 쭉 펼 수 있고 그냥 서가지고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어느 때 좋냐 하면 도크 센터가 있어요. 도크에 접안을 시키고 상차를 하게 될 시 하이탑은 정말 편리합니다. 그냥 서가지고 계속 물만 쌓으면 되기 때문에 허리를 곧게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탑은 단점이 있겠죠. 일반 운전자가 예측 못하는 높이에 있는 지붕, 어닝 같은 걸 칠 수가 있어요. 신입 기사님들은 특히 더 그런 사고 위험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베테랑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하로 들어갔다가 낑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이탑은 항상 지상에서만 배송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서 배송을 하는 기동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배송 시간에 차이가 있고요. 정탑은 어떤가요? 설명을 길게 할 게 없습니다. 하이탑과 저상탑의 중간이에요. 애매합니다. 2.3m 정도 높이가 되고요. 2.3m보다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m 정도까지는 들어가거든요. 약간 애매해요. 2.3m 높이 제한이 있는 아파트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혹시 닿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창문 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절반 정도는 지하로 들어가서 배송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들어가시기가 굉장히 꺼려지실 거예요. 대부분 정탑 기사님들은 지상에서 배송을 하시는 편입니다. 하이탑과 저상탑의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안에 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딱 정자세로 서 있지는 못한데 약간 고개를 한 요 정도로 약간 꺾고 나서 이렇게 상차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한 45도 정도 꺾은 다음에 무릎을 약간 포지션을 낮춰가지고 상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상탑보단 낫다, 하이탑보다는 불편하다, 뭐 요 정도 수준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저상탑 최적의 규격과 특징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상탑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 가지 설명이 좀 길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저상탑 때문인데요. 탑이 가장 낮습니다. 근데 이 저상탑 중에서도 2가지 버전이 있어요. 머리 부분을 완전히 칼같이 깎아서 들어가는 완전히 낮은 저상탑, 2m짜리 저상탑이 있고요. 2.1m짜리 저상탑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하이브리드 저상탑, 2.2m 정도의 저상탑. 저상탑을 구입하실 때 잠깐만, 라이프맨이 저상탑의 높이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내가 보는 이 중고차의 저상탑 높이가 혹시 생수에 가장 적합한 저상탑의 높이, 자, 그건 전체 높이는 2.1m입니다. 혹은 가끔 가다가 뭐 판스프링을 더 덧대시거나 하면 2.2m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높이는 2.1m에서 2.2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 낮은 저탑은 없습니다. 더 낮은 저탑은 있기는 하지만 생수에서 돈을 벌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2.1m에서 2.2m 기준인 저상탑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상탑이라고 해가지고 내부가 사이즈가 다 같지 않습니다. 내부 사이즈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생수에 가장 적합한 내부 사이즈는 1300입니다. 1250짜리도 있고요. 1350짜리도 있어요. 근데 1300을 정확하게 1300짜리 내부 높이를 구입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리터 기준으로 4단을 쌓았을 때 400개까지 들어가요. 뭐 380개, 뭐 무난하게는 350개 정도 꽉꽉 채워 넣어서 배송을 할 수가 있는데 1250짜리 내부 사이즈 저상탑은 3단하고 반밖에 못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상차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실제로 가지고 나가는 물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50의 차이인데 실제로 그걸 연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큰 액수가 차이가 나요. 그거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1250과 1300이 있다. 그러면 낮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기준점은 1300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탑을 제작하시다가 보면 1350이나 1400으로 탑의 사이즈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부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 높아져서 저상탑의 기능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낮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불안불안하거나 걸린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 사이즈는 1300으로 하셔야 된다. 하이탑과 정탑은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높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데 제약이 있어요. 하지만 저상탑은 지하에 들어가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사이즈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고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새 차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차피 가격 차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나면 새 차로 구입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게 탑의 가격입니다. 신차를 구입하실 때 정품 저상탑을 구입하시면 안 돼요. 탑의 높이가 낮아요. 정상적인 생수에 적합한 저상탑 사이즈가 아닙니다. 새 차로 구입하시려고 하시면 무조건 카고로 구입을 하신 이후에 탑을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카고로 저렴하게 차를 구입하시고 탑 가격은 550에서 630까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상탑 양문 슬라이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상탑 양문 슬라이드가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탑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요약. 자, 정리를 하자면 전기차와 가스차가 있다. 탑 높이는 하이탑, 정탑, 저상탑이 있다. 저상탑의 높이는 내부 1300 그리고 최종 높이는 2.1에서 2.2m가 정상적인 사이즈다. 신차를 사실 때에는 카고를 사셔서 탑을 제작을 하셔서 붙이시면 된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를 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의를 하시죠. 그 구역에 들어갈 임대차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 구역에 운영 가능한 임대차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 임대차 가격은 개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차량을 어느 시점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서울 경기권에 본인 사시는 구역에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체험을 하시려고 선탑 일정을 잡으시겠죠? 그럼 제 일정과 맞춰서 선탑을 진행을 하시고 선탑을 하신 이후에 차량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하시고 바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뭐 초기 비용이나 뭐 알선료 이런 거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과 메일 주소를 남겨놨어요.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